자, 여기는 붕당 정치 부분인데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붕당의 형성 부분 배웠습니다. 앞서 4대 사화 배웠죠? 사화 4차례 겪고 나서도 사림이 권력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붕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서 붕당이 쪼개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동인 서인으로 쪼개지고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쪼개지는 거 들어봤었죠? 근데 광해군 때는 요 북인 정권이었어요. 광해군과 북인이 같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굴렸는데, 광해군은 좀 똘똘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중리배교한 걸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패모, 어머니를 쫓아내고, 그리고 살제, 형제를 죽였죠? 형제를 찜질방에 넣어서 쪄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영창 피아노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이 중리배교랑 패모, 살제, 요 부분은 서인들한테 좀 불만을 자아냈었죠. 그래서 서인들이 시파시파 그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조 반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북인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앉히는 인조 반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고 광해군은 군으로 불리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는 방금 본 것처럼 서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서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서인 정권은 요거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했다라면은 얘네들은 친명 배금을 했었죠. 전통적으로 친한 형님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근데 이 후금을 배척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죠. 후금이 형제 관계를 요구하는 정묘호란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우리가 꾀갱하고 형제로 부르기로 했죠. 그러다가 후금이 세지면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죠. 그리고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죠. 나는 임금이고 너는 신하니까 꿇어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쟁하자 말자 논쟁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는 상태에서 45일간 버티다가 끝내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우리 병자호란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복습한 거야. 병자호란 때 결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게 왕자 2명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두 번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 나오는 이 부분을 묘사한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난 인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국민 선생님처럼 초크림 벗고 나오는 애. 근데 소현세자, 세자란 말은 왕이 될 약속이 된 랜드지잖아. 이 둘이 끌려갔어. 근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인조가 살아있어. 인사를 드리는데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있는데 인조가 물어봤나 봐. 청나라 가서 어땠니? 물어봤으니까 뭐라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았다고요? 분위기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청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랑캐 국가라고 불렀지만 엄청 발달한 국가거든.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가서 깜짝 놀랐대. 찌질한 오랑캐 국가인 줄 알았더니 청나라가 엄청 발달해 있는 거야. 가서 봤더니 그럼 아이폰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아이패드 기본적으로 끼고 다니고 엄청 선진국인 거야.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그래서 소현세자가 눈치 없이 인조 자기 아버지한테, 더구나 인조 누구야?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굴욕당한 애잖아. 대가리 찧어박고 피 철철철 흘렸던 애. 그 아버지한테 청나라 칭찬한 거야. 아버지 가서 봤더니 걔네 오랑캐 아니야. 걔네 봤더니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아이패드는 기본이고 졸라 좋아. 아이폰 프로 쓴대 걔네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사는 야매 역사에서는 인조가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던 벼루 있죠. 벼루를 들고 아들이었던 소현세자한테 집어 던졌대야. 소현세자 대가를 맞고 피를 철철철 흘렸다라는 이런 야매 역사가 전해져 와요. 그건 말 그대로 야매이고, 근데 확실한 거는 왕이 될 세자였는데 갑자기 죽어버려.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여러 구멍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또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죠. 올빼미 알아요? 유해진이 왕으로 나오는 거. 네. 그게 이거 묘사한 거야. 소현세자의 죽음을 이 맹인이었던 그 남자 젊은 배우 있잖아. 걔가 이렇게 들어가서 본 거야. 그래서 올빼미, 여기선 영화 봐야 될 게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보면 유해진이 인조로 나오고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소현세자 죽음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어. 정황상 아버지나 신하들이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마저도 죽일 정도로 청나라를 칭찬하니까 꼴보기 싫었나 보지. 그런데 그럼 왕을 누가 하겠어?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얘가 효종입니다. 얘가 효종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라고 쓴 이유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야. 정권은 여전히 서인 정권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형이 맞아 죽는 거 봤어. 독살돼서 죽는 걸 봤어. 그래서 복림대군은 청나라 칭찬하면 안 돼. 오히려 청나라를 죽일 새끼로 만들어야 되겠지. 우리 아버지는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북벌을 준비합니다. 실제 복수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액션인 거야. 나 아버지 원수 갚을 거야. 나 왕 해야 돼. 아버지 원수 갚아야 돼 해가지고 형과는 정반대 노선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게 효종입니다. 여기 나오지만 효종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 선생님 둘째를 강조한 이유가 이 뒤에 이야기가 둘째였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참고로 인조한테는 새로운 엄마가 들어옵니다. 와이프죠. 효종 입장에서 새로운 엄마인데 얘가 누구냐면 자이대비라고 불러. 성씨는 조씨이기 때문에 조대비라고도 불러요. 대비란 말은 왕비란 뜻이야. 자이대비, 조대비. 그러니까 되게 젊겠지. 새로 들어온 여자니까. 근데 문제는 효종이 왕을 하다가 죽었어. 효종이 이게 죽을 사자거든요. 효종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현종이 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대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조대비가 살아있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 장례식 때 입는 옷. 이것을 몇 년을 입는 걸 두고서 싸운 거야. 원래 왕이 죽으면 3년을 입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남인하고 서인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남인은 왕이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최고 어르신인 조대비는 3년을 입어야 된다, 상복을. 근데 서인이 반대. 꺼지세요. 자, 숫자 보세요. 2조.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유교 국가에서는 첫째 아들만 최고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3년까지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니까 1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서인 정권이지. 그러니까 현종이 서인 정권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둘째라고 찌질하다고 좀 인정했었던 서인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왕이 된 지 직후니까.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효종의 와이프였던 효종 B가 또 뒤에 이어서 죽네. 근데 여전히 살아있어. 불사신인가 봐. 지금도 어딘가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아. 효종 B가 죽으니까 또 조대비가 상복을 이번엔 몇 년 있느냐 두고 또 싸우는 거야. 이번엔 남인 똑같아. 야 그래도 왕이니까 1년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서인은 역시 둘째 아들의 왕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9개월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때쯤 되면은 현종이 좀 왕을 오래 하면서 힘이 좀 있거든. 그래서 괘씸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자꾸 둘째라고 깜보니까 씨발 해가지고 이번에는 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것을 예손 논쟁이라 불러요. 효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 논쟁. 한마디로 왕이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니까. 남이는 왕이니까 3년, 1년 주장하고 서인은 둘째 아들이니까 1년이면 되고 9개월이면 된다. 첫 번째는 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는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 논쟁을 예손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 B가 죽었을 때 자이대비의 상복 기간을 두고 싸운 논쟁. 지금으로 보면 아주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죠. 근데 이때는 왕의 정통성과 관련돼서 아주 피 튀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아주 중요한 논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탁상 공론적이고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 죽이진 않았어, 상대당을. 그래서 이게 예성 논쟁.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권력 잡았어 보니까 남인의 의견을 들어줬잖아.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숙종 때 좀 바뀌어. 숙종 때는 황국정치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데 이때 남인의 대감 중에 허적이라는 대감이 있었어. 남인이 권력 잡으니까 얘가 영의정이었었거든. 근데 허적 대감이 지금 보니까 남인이 권력 잡은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처음 잡아본 거야.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허적 대감은 또 영의정 넘버 원까지 하거든. 근데 이 새끼가 좀 깝쳐. 얘네 집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데 왕이 얘네 집에서 잔치 벌어진다고 신하들을 시켰어. 야, 허적대감 집에서 잔치 있다고 하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고 있으니까 왕이 쓰는 천막 빌려줘 한 거야. 기름 천막이라 해가지고 이 비를 이렇게 비껴나가게 하는 천막이 있었나 봐. 왕이 쓰는 거야. 그래서 창고에서 허적대감네 이거 빌려줘 한 거야. 그래서 신하가 가가지고 창고에서 문을 여는데 없어. 알고 봤더니 이 허적대감이 지가 셀프로 가져다 가서 쓴 거야. 왕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 허적 나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셀프를 가져왔구나 칭찬할게. 이게 아니잖아. 이런 개씨만 개새끼 봤나. 이 허적 남의 새끼들 너무 컸는데
개새끼들 해가지고 남의 새끼들 싹 죽여버리고 서인한테 권력을 몰아줍니다. 이때 이제 서인의 왕비가 누구냐면 서인 출신의 인현왕후가 왕비가 돼. 그래서 인현왕후 되게 조강지처 스타일이고 되게 참하고 그런 스타일인가 봐. 근데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잃었잖아. 권력 다시 빼앗아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세팅한지 알아요? 이쁜 여자를 세팅합니다. 들어봤어요? 장희빈? 옛날에는 장희빈이라는 드라마가 시리즈에 몇 번 나왔어. 그 당대의 최고의 이쁜 여배우들이 했는데 장희빈, 희빈 장씨라고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여자의 미모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쓴 기록이 몇 개 안 나오거든. 근데 장희빈은 기록이 나와. 실제 그 당시 사관들,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라고 그랬잖아. 사관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이뻤나 봐. 이거 이 장희빈, 남인 출신의 이 여인의 장희빈을 숙종이 보이는 앞에 자꾸 어슬렁대게 만든 거예요. 가다가 전하 장희빈 얼굴 쩔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숙종이 약간 카사노바 바람둥이 기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강지처였던 인현왕후 놔두고 장희빈에 꽂힌 거야. 그래서 인현왕후를 쫓아내버리고 장희빈을 왕비로 딱 앉힌 거야. 그래서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죠. 이게 기사왕국. 근데 여자의 미모라는 것은 1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져.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매력적인 여자가 누구냐면 새로운 여자. 아무리 미인, 김태희나 누구 이쁜 여자가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법이거든. 숙종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이쁜 장희빈을 놔두고 실정이 난 거야. 그리고 조광지처였던 인현왕후 참하다 그랬잖아. 자기가 쫓아냈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몰래 신하 보내서 가봤더니 장희빈 막 뜨개질하면서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아, 숙종 보고 싶어. 기타 치면서 숙종 I love you 숙종 막 기타 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막 숙종이 인현왕한테 미안함도 있었는데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그리워하는 거지. 근데 장희빈이 소문에 숙종이 인현왕한테 자꾸 마음이 또 간다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거야. 사극 보면 이렇게 인형에다가 막 손꼽 꽂는 거 나오죠. 그리고 저주 막 퍼붓고 있는 거야. 뭐 부적 붙이고 별의별 짓 다 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아니라 다를까 숙종이 장희빈 숙소에 가가지고 뒤져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됐네. 그래서 장희빈한테 사약을 먹이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인현왕후를 왕비로 다시 컴백시키죠. 그래서 다시 서인 정권이 왔어. 근데 서인 입장에서는 남의 새끼들이 반격 가 있었잖아. 그래서 개새끼들 해가지고 반격을 가합니다. 이때 죽이자 강하게 하는 쪽이 노론이 되고 봐주자라는 쪽이 소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인,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 해가지고 쪼개지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숙종 환국정치를 설명할 때 지금 여자 가지고 설명했잖아. 이건 하나의 배경 스토리인 거고 원래는 이거야. 왕이 집권 붕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거야. 급격하게. 이번엔 너네가 해. 싹 죽이고 이번엔 너네가 해. 목적은 왕권 강화야. 이 새끼들 남인의 힘줬더니 세지거든. 씨발 이거 봐라. 탁 쳐버리고 이번엔 서인. 이 새끼 또 커질 것 같아. 싹 커버리고 이쪽 키워주고 쳐버리고 이쪽 키워주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하는 거지 왕이. 이런 것을 환국정치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바꿨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때랑 다른 거는 이때는 죽이진 않았어. 근데 이때는 싹 상대방당 죽여버리고 권력을 몰아주는 거야. 죽여버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서로 남인 서인이 경쟁하는 거죠. 이것도 남인 서인 경쟁하죠. 이때는 순수하게 경쟁인데 이때는 경쟁에서 지면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의 분당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당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하나의 분당이 독재한다. 이때 서인이 독재, 남인이 독재, 서인이 독재. 이런 정치를 환국정치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표현 써. 우리 우유가 시간 지나면 썩어가지고 변질되잖아. 똑같아. 붕당 정치가 원래 원칙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잘 굴러가는 거거든.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견제와 균형하고 경쟁했어. 근데 이때는 아예 죽여버리는 걸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도 큰 틀에서는 붕당 정치라고 해. 변질된 붕당 정치. 하지만 선생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환국정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흐름 꼭 알아두세요. 자, 선조 때 동인 서인 붕당이 등장했죠.
그러다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쪼개지고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었는데 인조 반정으로 북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건 남인이냐 서인이냐 얘네들이 쭉 경쟁하는 거야. 이게 붕당 정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때 예속 논쟁 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한바탕 붙죠. 처음에는 서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는 남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남인이 쭉 가다가 숙종 때 남인의 허적대가 아닌 깝치면서 서인선을 한번 들어줬죠. 인현왕후 왕비가 되고 그러다가 장희빈 미인계를 이용해서 다시 남인이 권력을 잡고 근데 장희빈 미모에 실증나고 깝치니까 죽여버리고 다시 인현왕후 권력 잡으면서 서인이 권력 잡았죠. 그리고 서인이 이 남인에 대한 보복을 두고서 노론과 서론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붕당은 이제 남인 찌끄러기들 서론이 노론과 서론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이 이후에는 노론 세상이 되고 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이게 붕당 정치. 그래서 여태까지는 붕당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변질되는 환국 정치를 흐른다는 거 이해되죠? 자, 여기 통해서 약간 더 설명해 줄게요. 인조의 가계도예요. 인조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 굴욕당한 왕이죠. 근데 아들 둘이 청나라에 끌려갔다 그랬었지. 소yon 세자 갔다 와서 청나라 칭찬하다가 독살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복림대군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고 효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조의 새로운 와이프가 자이대비가 있다고 그랬죠. 조대비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되게 오래 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얘 상복을 어떻게 했느냐.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얘 상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예속 논쟁의 배경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숙종 별명이 카사노바 바람둥이에요. 여자를 졸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숙종 원래 인현왕후라는 조강지처가 있었죠. 그래서 서인의 여자였어요. 근데 남인이 깝치다가 서인한테 권력을 넘겨줬었죠. 경친왕국. 근데 인현왕후 실증나고 희빈장씨라는 미인기에 빠져서 남인한테 권력을 넘겨줬죠. 기사왕국. 그러다가 다시 장희빈 죽여버리고 다시 서인으로 권력을 복구시켰죠. 갑술왕국. 경기가 갑이다. 경기도가 갑이다. 경기갑,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세 번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중학교 수준에서 이거 물어보진 않지만 한능검에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숙종이 여자 좋아한다 그랬잖아. 이 둘 여자뿐만 아니라 숙빈 최씨라고 있었어. 최씨. 혹시 무술이 알아요? 무술이? 왕 옆에서 이렇게 막 시중 드는 이제 종들 있잖아. 이게 무술이야, 무술이. 근데 최씨성이었나 봐.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나중에 영조가 돼요. 그 영조 엄마는 종이야, 종. 왕 옆에 시중 드는 무술이었어.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강해. 자기 왕이 될 수 없었거든. 근데 희빈장 씨한테 아들이 있었어. 장희빈한테. 숙종하고 장희빈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경종인데 나중에 금방 죽어. 왜 죽은지 알아요? 몸이 되게 약했어. 왜 약하냐면 장희빈이 독한 여자야. 사극에도 맨날 나오는데 막 인연한 거 저주 퍼붓다가 막 부적 같은 거 발견되고 인형 발견되고 이거 막 발견돼서 왕이 사형 내리거든. 근데 야사에는 야매 역사에는 장희빈이 거절했다 그래. 씨발 나 안 죽어 하는데 워낙 독해가지고 막 입도 안 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니까 신하들이 강제로 장희빈 손발 딱 묶고 입을 아가리가 강제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밀어넣었다 그래 사약을. 근데 죽기 직전에 장희빈이 발악을 하다가 잠깐 씨발 먹을게. 하지만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전하 내 아들 세자 한번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아들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자기 아들 세자를 불러. 왕이 되기 전이지 어렸을 때. 그 세자도 이제 지 엄마 이제 사형 먹고 죽게 생겼잖아. 그거 막 달려오는 거야. 어마마마 세자 딱 껴안더니 손을 아래로 해가지고 거시기를 딱 잡고 팍 뜯어버린 거야. 팍. 그러니까 아들은 어마마마 팍 해가지고 야매 역사에는 뿌리가 뽑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왕이 되고서도 금방 죽어. 그러니까 장희빈이 뭐라고 독설을 퍼붓냐면 숙종 너의 씨앗을 대를 끊어버리겠어 해가지고 지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자의 뿌리를 뽑아버렸다란 야매 역사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얘가 왕이 되었다가 금방 죽어버리고 왕이 될 수 없었던 영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지. 이해돼요? 이 가게도 이해하면 되게 쉬워. 재밌지 않아? 좋아요. 자, 예속 논쟁, 상복 논쟁이라고 했었죠. 서인은 왕보다는 둘째인 걸 더 강조했었죠.
효종 임금께서는 둘째 아들이니까 한 수 아래로 까는 거죠. 남이는 둘째보다는 그래도 효종 임금께서 왕위로 계승했다. 그래도 왕인데. 오케이? 자, 조선 후기 통치체제입니다.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그랬었죠? 그때 힘이 세지는 게 비변사입니다. 원래 변란에 대비한다는 뜻이야. 어떤 변란, 변수가 있는 전쟁에 대비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임시기구였었어. 그래서 원래는 외적, 누군가 쳐들어오는 걸 대비한 임시기구였었는데 만약에 왜구가 깝쳤어. 그럼 왕이라든지 뭐 정승이라든지 판사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겠죠. 장군들이. 근데 문제는 임진왜란이 터졌어. 몇 년 전쟁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7년 동안 비변사 맨날 보이는 거야. 왕이고 정승이고 판서들이고 장군들이고 맨날 모이다 보니까 비변사 힘이 어떻게 될까? 세지는 거야. 거의 맨날 보이니까 오히려 항상 있는 기구로 변질된 거지. 그래서 비변사가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걸 양난이라고 그랬죠? 양난을 거치고 태국 통치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힘이 셌었던 요것이 약해지게 돼. 심지어는 비변사 관리가 왕보다 더 세죠. 그래서 왕족이었던 흥성대원군 아나요? 흥성대원군이 왕족들 비변사 장악했던 안동김씨 세력들이 있어. 걔네 가랑이로 기어 다닐 정도로 기라 그래. 근데 왕족도 살아남기 위해서 대원군이 그 안동김씨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어. 왕인데도, 왕족인데도 살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비변사가 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비변사를 나중에 없애는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군사제도 바뀝니다. 중앙에 서울이죠. 오군영을 뒀습니다. 군대가 5개 있는 거야. 그래서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이 중요한데 외란 중에 창설되었어. 우리가 외란에 당한 이유는 왜군이 뭘 들고 있었어? 조총. 그래도 우리도 조총을 만듭니다. 포수, 사수, 살수. 그러니까 칼 드네, 활 드네, 총 드네. 그래서 포수가 있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직업군인이야. 원래 농사 짓다가 군대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얘는 월급 받고 군대 생활하는 용병인 거죠. 그래서 직업군인이고 포수가 있는 훈련도감 포함된 게 오군영. 오군영은 서울을 지키기 때문에 나중에 오군영을 차지하는 게 서울의 군대를 차지하는 거야. 수도경비사령부처럼. 자, 소고군, 지방, 우리 보령 같은 지방은 소고군임 체제입니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되었고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군영, 소고군 체제가 임진왜란 이후라는 거. 자, 조선제도는 조선시대 세금제도예요. 세금. 크게 조선시대는 세금을 3가지로 냈어. 지금은 돈으로 내잖아. 이때는 3가지예요. 전세, 땅에다 매기는 세금. 공납, 이건 땅에 매기는 세금이고, 요거는 그 지역에 유명한 토산물 있죠. 특산물 같은 거. 요거를 내게 했었어. 그리고 역은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전세.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종대왕 때 토지제도 기억나요? 풍흉에 따라서 연분, 육등법인가 구등법인가? 연분 구등법인가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연분 구등법이 있는데 그 해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구등부로 나눠가지고 거둔 거야. 근데 제일 아래 등급이 뭐냐면 요거야. 토지 1결당 쌀 4두만 내는 게 요 최하 등급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영정법은 뭐냐면 세종대왕 때 만든 이 등법, 차등 등법 중에서 최하 등급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준 거지. 농사 제일 안 됐을 때 기준에서 적게 걷어준 거죠. 이게 조선 후기의 영정법이에요. 농민들이 좋아했겠죠. 자, 대동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경은 박납의 폐단. 토산물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우리 보령의 토산물 뭘 내라고 그랬을까? 뭐 대청김 이런 거 내라고 했겠죠. 대청김이 내는데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면 집단이야. 민영이네 집 김 2박스, 너희 집 김 2박스 이런 식으로 내라고 한 거야. 근데 집별로 하긴 하지만 보령시에다 할당을 합니다. 보령시 사또한테 야, 보령시는 김 100박스 할당해. 걷어들여. 그럼 너희 집 하나 해가지고 가구수 100개에다가 하나씩 할당한 거야. 그럼 가구별로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내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농사 지느냐고 그 내는 거 귀찮잖아. 더군다나 계절이 변해가지고 기후가 변해가지고 대천에서 더 이상 김이 안 나. 저기 뭐 당진가에 난단 말이야. 그 농사 짓다 말고 당진 가가지고 김 사와가지고 사또한테 내기 번거롭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야, 네가 대신 사서 대신 납부해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김 한 박스 사면은 10,000원이면 되는데 이 새끼가 수고하니까 5만 원 주세요 한 거야. 근데 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토가 무조건 얘한테 시키랴. 5만 원 너무 비싼데요? 내가 직접 갖고 했는데도 아니래. 직접 얘한테 시키랴. 이것을 박납의 폐단이라 불러. 납부를 방해했다. 내가 내려고 해도 요거 대신 사오는 대리인한테 무조건 사도록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납부를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될 거 5만 원 내게 한 거지. 개새끼들이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 모든 근본은 토산물을 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래서 구하기 쉬운 거, 쌀, 동전 이런 걸로 바꾼 거,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이나 동전 이런 걸로 바꾼 것을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바뀌었어. 집을 기준으로 하다가 뭘로? 토지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자기 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야. 이거 누가 불만이 많을까? 땅을 많이 가진 양반 지주들이 반발하죠. 그래서 요거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100년 걸렸어. 이걸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왕이 누구냐면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영화 광해를 보면은 대동법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개거품 물고 반대하는 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토사물로 내던 것을 쌀, 옷감 등으로 내도록 한 거 이유는 박납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납부하려고 해도 방해를 해. 지들이 대신 납부한다고 그러고 엄청 삐뚤어가는 박납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집이 아니라 토지로. 그래서 양반 지주들이 반대했었다. 영화 광해를 봐야 되겠죠. 자, 역은 이거야. 두 가지가 있어요. 군역, 요역. 요역은 뭐 다리나 성곽 같은 데 짓는 데 동원되는 거고, 이건 군자 들어가는 거 알겠지만 16살에서 60살까지 남자들 군대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군대를 가는 거 대신에 옷감이라고 하는 군포를 내게 돼 있었어. 원래 2필 내게 돼 있었거든. 부담스럽다고 한 필로 줄여준 거예요. 이해돼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군포를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었다. 이것을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농민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어떤 방안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제대로 이해하면 쉬워요. 자, 옆에서 볼게요. 비변사. 오늘 와서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합니다. 의정부 이름뿐이고 육조도 모두 이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왕비랑 세자비를 간택하는 일도 모두 여기서 한대. 비변사가 세졌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없앴다? 흥선대원군이 없었다. 오군영 훌륭도감을 비롯해서 4가지가 있었다. 서울을 지키는 군대라는 거. 이거를 장악하는 게 서울을 장악하는 거야. 그리고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포수도 있었고 직업군인이었었다라는 거. 훌륭도감 꼭 알아두고. 자, 대동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원래 토사물을 내던 거예요. 원래 가구, 집별로 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토사물 납부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걸 뭘로?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야. 그리고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김 같은 게 필요하잖아. 왕이 먹을 김이 필요하잖아. 근데 죄다 다 쌀이나 돈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김을 누가 사? 이 걷어들인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이겠죠?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줍니다. 야, 국가가 세금 걷었는데 쌀하고 돈이 졸라 많어. 이 돈 줄 테니까 너 저기 서창가 가지고 김 좀 사와. 대량으로 사드리겠죠. 정부가 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이 돈을 가지고 서천에 가가지고 상인이나 수공업자한테 서창김을 사오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국가에 납부하고. 누가 돈을 좀 벌까? 공인. 그래서 공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상이 등장을 해. 국가로부터 대량의 돈을 받아서 현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오는. 보니까 돈이 대량에 유통되죠. 물건도 대량에 유통되죠. 조선 후기에 뭐가 발달해?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물건과 돈이 유통이 되는. 뭐 때문에? 대동법 때문에. 그래서 대동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소재로 만든 게 광해. 거기 남자 주인공이 선생님 닮았잖아. 이병헌. 자, 균역법. 군대 가는 거 대신에 군포를 나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여준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2필 있던 거 1필로 줄여서 받잖아. 그럼 부족해지잖아. 100만 원 얻던 거 50만 원만 걷는 거잖아. 그 50만 원 어떻게 충당해? 이렇게 해가지고 보충을 했어.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결작이 토지의 기준에서 내는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또 누가 불만이 있겠어? 양반 지주들. 이것도 양반 지주들. 그래서 다 나중에는 토지. 원래 영정법 있잖아요. 이것도 토지에다 기준하잖아. 그러니까 영정법,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 다 공통점이 뭐야? 다 토지를 기준으로 매기기 시작해. 이해되죠? 그거는 좀 고등학교 수준이고 한능검 수준인데 일단 요거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세요. 대동법 토지 기준 하니까 양반들이 반대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시작을 해요. 시범적으로. 그러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거의 100년이 걸려. 양반들이 토지를 갖고 있고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붕당 정치가 전개되고 변질되는 거 다시 정리하면은 선조 때 서인 동인 나눠지고 광해군 때 남인 북인 나눠주고 광해군은 북인과 손잡았었다고 그랬죠? 근데 인조 반정으로 얘네 몰락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남인이나 서인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남인 서인이 배틀 뜬 거 예성 논쟁.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고 그다음에 남인이 이겼죠. 그러다 남인이 깝치니까 서인 손 들어줬고 장희빈 유행해서 다시 남인 잡았고 장희빈 죽이고 다시 서인 잡았고 세 번의 환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남인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노론 서론으로 쪼개졌었죠.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자, 여기 붕당 정치가 전개되고 변질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동인 서인 쪼개졌다가 다시 동인이 북인 남인 쪼개지죠. 광해군 북인 정권이었다가 인조 반정으로 북인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과 남인 간의 배틀입니다. 그러다가 인조 반정 서인이 일으켰잖아. 서인이 권력을 잡았죠. 그러다가 친명 배금하다가 정묘호란 병장으로 깨지죠. 그래도 여전히 서인 정권이긴 해. 계속 가요. 그러다가 현종 때 예성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복 문제예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희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두고서 처음에는 서인 손을 들어줬다가 남인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1라운드 서인 승리, 2라운드 남인 승리.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숙종 여자 좋아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엔 남인이죠. 남인의 허적대가 많이 깝치니까 다시 서인, 인현왕후 왕비를 치고 장희빈, 남인 다시 서인의 인현왕후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얘네들 처벌을 두고서 노론 서론으로 쪼개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환국정치 예성 논쟁 때까지는 서로 죽이진 않는다 그랬잖아. 서로 경쟁과 균형을 이룬다 그랬었죠. 근데 이때는 붕당 정치가 변질돼요. 상대 당에서 보복하면서 하나의 당인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넘기죠. 이게 왕이 의도한 거죠. 왕이 직접 집권 붕당을 교체하는 거야. 이 새끼 키워주다가 쳐버리고 이 새끼 키우다가 쳐버리고 번갈아가면서 주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식이 환국정치였었다라는 거. 여기에 여자들의 일화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관련지어서 공부하면 되겠죠. 요 사료도 관련지어서 보고 조선 후기는 비변사가 임진왜란 겹치면서 힘이 세졌다라는 거, 대항군 때 없었다라는 거. 군사제도는 지방의 5군형, 서울의 5군형,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4개가 있었고 특히 훈련도감은 포수가 있었고 직업군이었었다라는 거. 지방의 소고군, 양마부터 노비까지 편성되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시대의 세금 3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전세, 공납, 역. 전세 영정법으로 바꿉니다. 토지의 매기는 세금인데 풍경에 따라 원래 9등급이 있었지만 최하 등급인 1겔랑 4도로 고정시켰다라는 거. 노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었고 공납, 대동법입니다. 박납의 폐단이 있다 보니까 특삼을 내는 거잖아. 박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구하기 쉬운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한 거예요. 근데 원래 집에 부과하던 것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토지를 가진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100년이나 걸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상인이 공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내면은 이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을 하고 물품을 국가에다 납부하는 공인. 그래서 돈과 물품이 유통이 많이 되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이 대동법의 결과 등장하고 활발해지고 공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 뒤에 연결됩니다. 균형법은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였죠. 원래 이제 군대 안 간 대신에 군포를 납부하는데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2필로 내던 걸 1필로 줄인 균형법이 조선 후기에 실시된다라는 거. 대동법에 대한 저항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앞서 했으니까 생략할게요.